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수입니다. 10월 18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안 볼 거면 부산부동산 투자 접어라. 오늘은 제목을 조금 과격하게 붙여봤습니다. 제가 부산부동산을 처음으로 다루기 시작했던 거, 물론 그 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21년, 아이고야, 21년 10월 19일 처음으로 부산의 부동산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물론 하락을 암시하는 제목이었죠. 조회수 3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오늘까지 오고 있네요. 조회수 33. 그러다가 대구 지역, 부산 지역 서로 좀 취향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부산 지역을 따로 독립해서 시작한 것이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그때 뭐 20%, 마이너스 20%, 요 정도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점점 다 가면 갈수록 30%, 40%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때 제가 주로 다뤘던 부분들이 거래량 급감의 시간을 느끼지 못한다면 대응도 불가하다. 거래량 급감의 시간 한번 느껴볼까요? 22년 3월 달. 아이고야. 요거 잠깐 순서를 약간 뒤죽박죽을 약간 하겠습니다. 자, 22년 3월 달. 갈색 선입니다. 갈색 선. 자, 이때 거래량이 21년 대비했을 때 21년 3,000건, 4,000건 거래되는 것이 2,600건, 1,900건 그러다가 대선 기대감으로 살짝 올랐다가 쭉 빠지던 이런 시기들이었거든요. 거래량 급감하는 것을 아이고 영상이 조금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느끼지 못한다면 이 갈 가지고 온 이유가 지금도 똑같은 시기와 마주할 수 있다.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조회수 지금 요거 1000개도 안 되는 것들도 드럭합니다. 네. 자, 요거 그 대출금리 겁나게 오르고 있고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거 꼭 보세요. PD수첩입니다. PD수첩. 자영업 생존기인데요. 요 대구에 있는 자영업자 고깃집 하는 사장님 코로나 시기 한번 거치고 나니까 빚이 3억으로 불어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 눈물로 이렇게 방송을 마감을 하던데 참 마음에 안 됐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셨고 어린 시절부터 이 수많은 부침을 지켜봐 왔고 경기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주변 경쟁 업체가 들어섰을 때부터 시작해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네. 요 영상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주변 상황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구나 라는 거 한번 느끼고 아파트 하면서 계속 하얀 아파트만 이렇게 어려워서 자영업자들 생존기에 어려워하지만 여기에 나오시는 또 어떤 한 분은 보면 대구 옆에 있는 그 경산이라는 도시에서 미용실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월 수익 괜찮아요. 근데 이분 또한 하얀 코끼리를 키우고 있어요. 아파트 주담대 또 돈은 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돈을 벌어서 주담대를 갚기에 바빠요. 그래서 돈을 쓸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그 손님 중에서 상당수도 또한 하얀 코끼리를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두 다 하얀 코끼리 키우기리 바쁘다. 그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후원 계좌도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요거 한번 좀 넣어 놓을게요. 저도 이제 부산 방송 내일이 되면 꼬박 2년 동안 부산을 매일같이 다뤄왔네요. 정말 쉬는 날 없이 계속 다뤄왔었는데요. 쿠누 하시면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그리고 1년에 멤버십이라도 해주셨으면 후원하지 마세요. 한 번 하셨던 분 2번 하지 마세요. 예, 제 부담감을 느낍니다. 네. 자, 평균 하락률 마이너스 26%. 오늘 나온 소식들, 어제 나온 소식들 보면 은행들이 일제히 10월 중반 들어서 일제히 가상금리를 0.2%, 0.3% 올리기 시작했어요. 국채 오늘 10년물 기준으로 채권 금리가 4.3%예요. 4.3%. 은행에 넣어놓으면 금리가 향후 뭐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불안불안하죠. 그러면 나 4.3% 10년 동안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72 나누기 4.3을 하면 요게 몇 년이 지나면 돈 2배가 되는지 알 수 있죠. 10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15쯤 하면 되려나? 대충 4만 넣어보자 한번 해볼게요. 18년이 걸리는데 4.3%면 한 15년 하면 2배쯤 되지 싶어요. 요것도 쫄쫄한데요. 이걸 왜 가지고 오냐면 얘가 자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국채도 저금리에 안 사는데 일반 은행채, 회사채 금리는 더 올라가거든요. 자금 조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결국 대출 금리도 같이 또 더 올라갑니다. 기준금리 고정한다고 아싸 좋아할 때가 아니더라. 대출자들 괴로워합니다. 자영업자 아까 말씀드렸던 3억 대출 내신 분 이거 야금야금 1,000만 원, 2천만 원 내면서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안 괜찮아졌거든요. 금리는 0.5%이던 것이 기준금리가 3.5%까지 어느샌가 치솟아 버렸고 이 자영업자가 납입하는 이자율이 거의 한 6%에 가깝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뛸 노릇입니다. 6억에 3억에 6% 1년에 이자가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2천만 원. 자영업자들 1년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2천만 원 못 버는 집도 수두룩 하거든요. 이자 비용만 이만큼 나갑니다. 혹여나 자영업 외에 또 아파트 자영업해가 돈 벌기 힘들다. 다 분양해가지고 다 집 사고 그래가 돈 벌었지. 누가 장사해가 돈 버노 하면서 또 누군가가 옆에서 부채질해서 혹시라도 분양권이라도 하나 잡았다든지 아파트 빚을 많이 내고 또 하얀 아파트를 사기라도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이자 지출 비용이 너무나 크더라. 쓸 돈이 너무나도 없더라. 그래서 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나오는 이면에는 그렇게 힘든 계층들이 매물을 내놓는 부분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되면 매물 51,500건 될 것 정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요거 줄었어요. 새로운 정부 기대감, 대출을 뭐 좀 용인해주는 분위기,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많이 뒤죽박죽 섞여서 매물이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매물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 매물이 한 박자 어제 말씀드렸죠. 매매 매물이 늘어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매매 매물이 늘어납니다. 전세 매물은 요지 부동입니다. 매매 매물이 계속해서 재차 늘어납니다. 전세 매물이 화들짝 하고 놀랍니다. 늘어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자 매물이 늘어나다가 좀 꺾이더라도 전세는 좀 뒤늦게 반응하죠. 전세가 매매 매물 느는 것보다 조금 늦게 반응해요. 사람들이 이 전세를 놓는 것보다 팔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일단 매매를 먼저 내놓는다. 한 몇 개월 지나봐요. 한 3개월, 4개월 지나봐요. 매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시장의 매수자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다급한 마음에 전세 매물 막 내놓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월세까지 같이 막 내놔요. 매물이 시장에 폭발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누가 불안하게 만듭니까?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매매도 내놓고 전세도 내놓고 월세도 내놓고 이러면서 시장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더라. 무주택자가 떨어져라 떨어져라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뭐 입주자 대표 이런 사람들 신고하는 글들도 종종 많이 이렇게 첩보가 입수됩니다. 네, 막 아파트 막 띄우고 막 좋은 아파트 뭐 특화해야 되니 뭐니 막 떠들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팔고 나가더라. 좋은 아파트는 가만히 있어도 그 진가가 저절로 발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임대 매물 아직까지 증가세는 확인이 보이지 않지만 몇몇 시도들에서는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아마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임대 매물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83건, 요거 많게 느껴지시나요?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대구의 거래량 오늘 90건, 부산의 거래량 83건. 부산이 대구에 밀리는 날들이 제법 되죠. 대구 사람 신나게 빚냈습니다. 8월달, 9월달 더 이상 대출 안 내준다고 신나게 빚냈습니다. 9평 1,000만 원짜리면 좀 웬만하면 살만한 데 좀 있거든요. 그럼 한 1,500만 원만 줘도 부산은 좀 안 되겠죠. 부산은 진짜 좀 더 인기 있는 지역들은 평당 진짜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지만 대구는 평당 1,500만 원만 해도 웬만한데 괜찮은데 살 수 있어요. 그런 그 정도 시장 분위기거든요. 신축 막 2년 3년 됐는데 뭐 동대구 여기니 대구 여기니 이런 것도 부산 사람들 알잖아요. 그런 지역들도 5억 안 줘도 한 2, 3년 차 되는 아파트 살 수 있거든요. 꽤 괜찮은 동네들이에요. 근데 부산의 거래량 대구에 못 미치죠. 서울을 한번 보세요. 116건, 부산 83건. 야, 부산 거래 많네? 괜찮네? 이렇게 느낌 드시나요? 아니면 야, 서울의 거래가 왜 그리 쪼그라들었지? 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수도권이 잘 나가야지 지방도 잘 나갈 텐데? 이런 느낌이 딱 드시지 않나요? 서울의 거래가 많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거래량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자, 부산 금액 순으로 한번 가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비싼 아파트 12억, 8억,
뭐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기도 하고요. 30%. 삼익빛이 소형 평형은 뭐 35%, 40% 정도 빠졌습니다. 요거 여기에서 국평으로 만약에 옮겨간다 하면 이거 10억 이상 돈 들어갈 거예요, 아마. 서울에도 뭐 재개발, 재건축 막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담금 5억 하니까 사람들 뒤로 나다빠집니다. 예, 둔촌 주공이 참 여러 죽인다 이런 느낌 듭니다. 건설사 하나 살리려다가 자영업자는 무너져도 신경도 안 쓴다. 어떤 정부에서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소뚜껑 들고 청와대 돌진 하나요? 자영업자들 많이 힘듭니다. 나머지 가격 조금 보시고요. 10월 달 이후에 이것도 봐야 됩니다. 9월 27일 이후에 6억 이상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거래되면 보면 되는지. 부산은 아직까지 뒷심이 있어요. 대구는 6억 이상 아파트 오늘 거래 한 건 신고됐거든요. 부산 뒤늦게까지 기마에 불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야 마지막 기회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파는 사람은 왜 팔겠습니까? 더 비싼 아파트 먼저 가지고 있었던 더 똑똑한 사람들이 왜 팔겠습니까? 또 누가 얘기하겠죠. 팔고 더 비싼 거 살려고.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막히고 있더라. DSR에 장벽에 막히더라. 신용대출 조금만 있어도 대출 금액 확 줄어들죠. 변동금리로 앞으로 금리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뭐 스트레스 DSR이니 뭐니 하면서 대출 총액이 한 10% 팍팍 줄어들어 버려요. 10월달 이후로도 비싼 아파트들 제법 거래되고 있다. 5억, 6억 제법 거래되고 있다. 좀 부산의 불운이 좀 제2의 도시 그 명성 많은 인구 그건 좋습니다. 더 많은 상승의 기회 좋습니다. 근데 싸게 사서 이 가격이 올라온 사람은 괜찮은데 소득 수준은 대구와 부산이 똑같거든요. 근데 대구 사람은 한 3억 한 4천 정도 돈 들고 있으면은 국평에 한 10년 차 정도 좀 지나가고 약간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면은 평당 1,000만 원짜리 하는 곳 제법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그러면 빚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소득을 가진 부산 사람은 3억 4천에다가 한 30% 정도 더 해서 한 1억 이상의 빚을 더 내고 이자를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부산의 모습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집값이 마냥 오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물론 나중에 뭐 주택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세대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저보다도 뭐 한 10년, 20년 더 아래쪽의 세대라면 그렇게 4억, 5억 하는 아파트를 선뜻 살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많지 않더라. 많지 않더라. 고점 대비 가격 6자로 시작하는 부분 보이면 61% 거의 38% 빠졌으면 그럼 층수만 먼저 보면 되죠. 요거 1층짜리 1층 이해 간다. 38%나 빠졌는데 요건 13층인데 LG 메트로시티 좀 대단지에 좀 한창 좀 반짝반짝했던 곳들 힘 못 쓰는 것들 제법 보이기도 합니다. 고점 대비 38% 4층입니다. 4층. 앞에 6자로 시작하는 거 제법 보이죠? 제법 보이죠? 앞에 6자로 시작하는 거 제법 보입니다.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특히 부산 눈에 많이 띄네요. 요 며칠 전에는 20% 하락하는 게 눈에 많이 띄네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지만 이거 보십시오. 네.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는 거 제법 보이더라. 하지만 아직까지 평균 하락률은 26%라고 말씀드리고 이거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26%보다 더 많은 평균 하락률이 조금 더 커졌네요 라고 말하는 날이 가까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그런 날들이 좀 더 가까워오는가 싶습니다. 고점 대비 45% 중개거래 1층. 좀 인기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산 지역도 보면 평당 1,000만 원짜리도 있긴 있어요. 여기는 보면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들은 낙폭이 상승할 때 상승폭이 크지도 않았고 떨어질 때 하락폭도 크지도 않았던 그런 지역들 제법 있긴 있습니다. 똑같은 평당 1,000만 원인데 대구가 부산보다 아파트 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앞자리 6자로 시작하는 거 많이 보입니다. 요거 앞자리 4자로 시작하면 이거 50% 이상 하락한 것도 보입니다. 50%. 직거래도 아닌데 이건 무슨 일이지? 요런 거 혹시라도 누군가는 또 기회를 잘 잡는 그런 계기라면은 제 방송 보면서 아실 거예요.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상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 동안 했거든요. 무조건 집 사지 말라. 무조건 폭락한다. 제목은 조금 자극적으로 달 때는 있지만 그런 방송 아니거든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차트들로 넘어와서 살펴볼게요. 83건의 거래량. 자, 거래 절벽 한번 나타나고 나면은 슬금슬금 빠진다. 슬금슬금 빠진다. 요것이 제가 연초부터 계속 특례 이후에 늘어난 거래량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아무튼 거래량은 계속 줄어드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결국 매물도 쌓이지만 전세 매물도 갑자기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아 보지만 매수자들은 반응이 없더라. 그것이 우리가 22년도에 목격했던 상황인데요. 22년도의 상황이 24년도에 다시 재현될 수 있다. 누군가는 또 뭐 입주 매물이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서 뭐 25년 되면 폭등 이야기하는데요. 당장 24년에도 입주 물량 괜찮아요. 그 이전에는 부산의 젊은 층들이 덜 빠져나가고 인구가 덜 빠져나가던 시기에 적정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고 지금은 3만 명 이상 빠져나가잖아요. 1년에 1% 이상 빠져나가요. 그러면 야 괜찮아. 우리는 배후 도시가 있어. 경남이라는 엄청난 든든한 배후 도시가 있다고. 그리고 울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안 오고 경기도로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 버리더라는 거죠. 상당수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 부산에 있는 젊은 층들 인터뷰할 때마다 부산에 남아 있고 싶다. 근데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간다.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층들도 기회만 생긴다면 올라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427건, 지난달 555건, 564건, 549건, 496건. 같은 날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시뮬레이션 할 때 숫자를 더 많이 잡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거래량이 증가되는 것이 몇 건에 그칠 것이냐. 많으면 200건 정도 더 되겠네요. 2250건 정도 되면 거래량이 이게 마무리입니다. 2250건이면 부산의 거래량 정점은 9월달이 아니고 8월달이 될 확률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8월달 이미 정점 찍었어요. 부산 사람들도 대출 내서 집 사기를 조금 겁내기는 하나 봐요. 자신있게 상승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래량 2000건 뚫고 올라갔을 때 사던가요? 그만큼 안 샀어요. 대출 나오는 사람들만 쪼매 사더라. 대구의 건당 거래대금은 요거 3억 4천 수준이거든요. 3억 4천. 부산은 4억. 요거 보시면은 한 20% 정도 부산 더 비싸네. 요렇게 평균적인 모습으로는 요런데요. 조금 거래되는 실제 상황들을 보면 30% 정도 더 비싸게 살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3,000건 이하 빙하기. 부산은 빙하기를 한 번도 탈출하지 못하고 뭔가 내리막 조금 씁쓸합니다. 그래요. 제가 부산 지역 뭐 뉴스나 이런 자료들 많이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TV 프로그램 나왔던 거 유튜브로 이렇게 재방송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요. 자, 6억 이상 거래량 지금 여기 한 50건 정도 거래되었나요? 50건? 이거 툭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월 달 들어서 6억 이상 거래가 부산에는 49건이죠. 대구는 6억 이상 거래가 11건이에요. 11건. 차이 많이 나죠. 대구 사람들 대출 안 내주니까 갑자기 확 사그라들더라. 그럼 대출 안 내는 사람만 사그라드느냐? 아니죠. 옆에 마이너스 알파 효과까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300건, 300건을 돌파한 이후에 이것은 지금 특례 이후에 플러스 알파까지 혜택을 누렸을 때의 거래량이 이거였더라. 이걸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더라. 라는 부분까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 전세 거래량 뒷부분은 조금 줄여 나갈게요. 전세 거래는 그나마 거래량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 하지만 매물이 다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자, 전세 계속 빠지고 있죠. 전세 금액 부산은 기마에 많이 부렸습니다. 대구보다 더 기마에 많이 부렸습니다. 여기 임대 아파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평균 가격이 좀 낮아 보이는 역할도 있지만 대구 사람들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전세를 살고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지출하고 대구보다 훨씬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돈 많은 사람은 현금이 이자를 낳고 돈 없는 사람은 대출이 빚을 낳는 것이 지금 현 실태거든요. 그래서 뭐 양극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극화 심해지면 결국엔 나라가 뒤집어지더라. 물론 나라가 한 500년 정도. 네. 나라의 수명이 한 500년 정도 보통 되나요?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도 좋지만 이 양극하고 머시기고 너무 빨라져요. 너무 빨라져요. 이 부분까지 마무리할게요. 네, 월세 안정, 전세 안정. 이거 가격 뭐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하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드리기 위해서 아마 집을 가진 사람은 덜 불안정하잖아요. 뭐 임차로 사시는 분들 더 마음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의 자료들 조금 뭐 누락시킬 수도 있지만 괜찮다. 전세 살아도 괜찮고 월세 살아도 괜찮다. 지금 그렇게 가격이 폭등하고 집값이 뭐 폭등하고 뭐 임차료가 폭등하고 이래 가지고 많이 불안정한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 삶 자체가 불안정하지 집값은 불안정하지 않다. 괜찮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